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오늘은 조용한 카리스마로 알짜의 꿀팁만 쏙쏙 짚어드리는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 네. 바쁘게 지냈어요. 정말 이제 9월 1일이 됐었을 때 네. 2019년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오늘 9월 30일이 된 맞아요. 듯한 느낌일 정도로 정말 사실 1년 중에 채용 공고가 쏟아지는 시즌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지냈고 1대1 컨설팅하고 또 대학 기관이나 또는 기업에서 이제 강의 의뢰가 왔을 때 좀 같이 도움 드리면서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오늘까지만 혼자 진행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MC가 투입이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내일 좀 기대해 주시고 네, 호흡을 좀 내일 좀 알겠습니다. 잘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독 올해 일자리 가뭄이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자들 있으시잖아요. 네. 취업 현황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진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매년 힘들다 하지만 정말 좀 저희도 진짜 체감을 할 정도로 너무 좀 어렵고요. 예. 사실 좀 이제 서류 합격이 좀 나오는 시즌이에요. 지난주부터 이제 포스코 계열사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이렇게 서류 합격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제 좀 서류 합격률이 높은 친구들 반면 좀 탈락의 어떤 고배를 마신 친구들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스텔라쌤 제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다른 취준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아니요, 뭐 네. 꼭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서류 합격률이 또, 좀 높은 친구들도 있고 또 반면 한두 군데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최종 1승만 하면 되는 취업이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세심하게 붙어서 좀 응원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아무리 일자리 가뭄이라고는 하지만 취업 확률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텔라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격의 맥을 어딜 짚어볼 거냐면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 하반기 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목해야 될 이유나 네. 어떻게 좀 전략 같은 거 짚어주시죠. 네네네.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사실 서류 지원이 내일 마감입니다. 내일 마감이군요. 네, 내일 마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로 좀 채용 전반에 관련해서 정말 핵심 알짜 팁만 좀 골라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취준생분들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건설, 레저, 항공, IT 서비스 등의 계열사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금호 고속의 경우에는 네. 국내 고속버스 시장 점유율 1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항공 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 분들이라면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는 사실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쵸. 근데 제가 한 가지 높아심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좀 관련 검색어나 우리 취준생분들 카페,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 등의 이제 실시간 글들을 살펴보면 향후 아시아나의 방향에 대해 궁금해요. 조금 뭐 걱정이 되어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런 이제 글들이 많이 띄어서 저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입사를 희망을 하시는 우리 취준생분들 신입사원 레벨 단에서 사실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힘들게 입사를 했는데 큰일 나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내일 서류 지원 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현재 지금 집중해서 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취준생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인재를 찾고 있다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2019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반기 채용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계열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금호고속, 금호터미널,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 IDT 등 8개 계열사에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호고속, 금호터미널, 아시아나에어포트는 경영관리 직무, 금호건설은 경영관리 영업, 안전관리 시공직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공통적으로 일반직, 영업서비스, 공항서비스, 항공기술직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에어서울은 추가로 운항관리직 직무도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IDT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직무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 채용 전형 살펴보면요. 서류 전형, 직무 적성 검사 및 한자 시험, 그리고 역량 면접, 인성 면접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접수 기간은 바로 내일인 10월 1일이 마감 예정입니다. 상반기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반기입니다.
상하반기 채용의 기조나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상하반기 이제 예상 채용 규모는 사실상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이제 예. 올해 초에 아시아나가 이제 채용을 수시 상시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 채용을 하겠다고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19년도 한 해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나 항공만 776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승무원은 별도로 계산을 하고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이런 어떤 항공 전문 직군의 경우에는 각각 70명 정도 선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민감한 이슈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하반기 시즌 때는 사실은 업데이트가 된 어떤 발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금호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그룹 공채 전형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 이제 공채 전형이 대표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금호 아시아나그룹만의 채용 전형 특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제가 네. 채용 전형 살펴보다 좀 놀란 부분이 한자 시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맞아요. 좀 특이한 것 같고 네. 그 외에 뭐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한자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좀 이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난이도가 사실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그런가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 때문에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셔야 되겠고요. 다른 기업들과 채용 전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 접수, 인적성, 면접 전형인데 거기에 한자 전형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 각 전형별로 전공 무관이 상당 부분 많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내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즉 제한이 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각 계열사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내용 좀 참고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호 아시아나그룹 하반기 채용 지금 계열사별로 또 직무별로 세세하게 좀 나눠져 있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각 계열사별로 사실은 직무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달라서요. 네. 먼저 금호 고속과 그리고 터미널 먼저 살펴보고 차례대로 한번 짚어서 말씀을 좀 금호 드려보도록 고속과 터미널. 네,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 고속과 터미널은요. 여러분들 공채의 경우에 지금 경영 관리 직무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 관리 직무에 관심이 있었던 지원자분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네, 근데 두 계열사 모두 전공 무관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들 꼭 메모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기 사항에 우대 조건이 있거든요. 이 우대 조건이 꽤 디테일하게 적어두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호 고속의 경우에는요.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과 광주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언론 홍보, 국문 관련 전공 우대, 국문학과를. 네, 근데 플러스로 회계 관련 자격증을 우대를 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TO가 여러분들 메모 꼭 해주세요. 재경 및 기획 파트, 특히 IR 직군의 TO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IR 직군이라는 게 Investment Relation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투자 유치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PR을 어필을 하거나, 즉 언론 홍보 활동에 대해서 어필을 하거나, 내가 국문 관련 전공만 어필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사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영 활동 등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해도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고요. 저희 이제 광주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 지역은 인사 노무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사 노무 자격증이라는 거는 HRM 파트에 TO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잘 구분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금호 터미널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금호 터미널의 경우에는 경영 관리만 오픈이 되어 있고요. 광주 지역에만 온리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금호 터미널의 업종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아마도 여객 자동차 시설 관련해서는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건데요. 금호 터미널의 경우는 임대업도 있어요. 임대업. 어떤 임대업? 그 터미널 내에 있는 뭐 편의점 자리나 뭐 이런 것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임차라든지 터미널을 운영하는 이 운영 관리 부문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 무관이기는 하지만요. 부동산이라든지 회계 관련 이런 자격증을 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적힌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임차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을 보겠다라고 명시를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
경영 지원 직무이기 때문에 전공 무관이기도 하니까 예. 그냥 내가 한번 써봐야지라고 쉽게 접근을 하셨다면 사실상 합격률이 높을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직무, 소위 인사 쪽에서도 HRM, 재경 파트에서도 IR 직군, 총무에서도 임차 관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찝고 지원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금호건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아, 그러신가요?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을 또 궁금한데 써서. 보고 있니? 어쨌든 예. 오늘 살펴볼 내용 3개의 직무 채용이 진행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근데 이제 친구분들께도 한번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원하시고자 하는 계열사의 조직도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꼭 먼저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조직도를요? 그러니까, 네, 금호건설의 경우에는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총 금호건설은 4개의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영관리본부, 주택영업본부, 예. 토목플랜트본부, 건축본부, 총 4개의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채용 공고와 매칭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영관리와 영업직무는 경영관리본부와 주택영업본부에 배치가 될 거고요. 예. 안전관리와 시공의 경우에는 토목플랜트와 건축본부에 배치가 될 겁니다. 즉 경영관리에서도요. 회계 세무를 우대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 재무 담당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기획, 자금, 회계, 자산 관리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맞추셔서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네. 자산 관리라든지 주택 영업본부에 어떤 게 있냐면 상품 설계, 분양, 관리, 도시 정비 이런 팀들의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녹여주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요. 사업 수주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고 발주처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네.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입찰이라든지 계약 관리라든지 인허가 업무 이런 관련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관리나 시공의 경우에는 전공 우대와 그리고 필수 자격증의 요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안전관리의 경우에는 건설 안전기사라든지 산업 안전기사가 필수고요. 그리고 시공의 경우에는 관련된 어떤 전공 우대 전공과 자격증 우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맞추어서 토목, 환경, 플랜트, 인프라 개발, 건축 등의 각각 전공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예방 활동, 상시 점검을 통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를 부각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공의 경우에는 현장에 대한 이해 능력을 꼭 어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결국은 기술 품질 관리라든지 하도급사 관리라든지 공정 관리에 대한 이해가 이해 역량이 꼭 녹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일단은 아시아나는 살펴보면서 좀 느껴지는 건 네네네. 항공이 진짜 커다란 맞아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번 맞아요. 계열사 중에 거의 절반이 항공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비행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원 전략 주시겠어요? 네네. 살펴주신 것처럼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린 계열이 항공산업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호그룹의 항공, 레저, 서비스 산업의 주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 3개 직무가 모두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주요 3개 직무는 어떤 거냐면 일반직과 영업 서비스와 공항 서비스 하나, 그리고 항공기술직 하나, 그리고 운항관리직 이렇게 하나로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모두 오픈이 되어 있고요. 항공기술직이나 운항관리직과 같은 특수 직군들은 네. 꼭 이제 전문성, 스페셜티를 어필을 할 수 있는 전공과 자격 우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동업계인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의 경우에도 공채에서는 일반직으로 하나 퉁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 이제 일반직과 영업 서비스, 공항 서비스 각 파트별로 제가 조금 세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회사의 경영관리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네. 쉬우실 것 같아요.
즉 기획이라든지 법무팀이라든지 HR팀이라든지 재경팀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경영 지원 그리고 운항 승무와 캐빈 서비스, 정비와 같이 현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일반 지원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업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세일즈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직접 판촉 활동, 마케팅, 영업 기획이라든지 항공 협정이나 운수권 이런 관련된 영업 서비스직이 있고요. 공항 서비스라는 것은 항공기 출발편에서 도착편까지, 그러니까 공항에서 진행이 되는 모든 업무들을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게 공항 서비스직의 업무 내용인데 크게는 그러니까 소위 발권부터 네네네. 탑승, 수소 그리고 수화물이나 라운지 서비스 등과 같은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항공사에 이제 예. 가셨을 때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고객으로서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었던 그 일련의 절차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의 고객 접점 업무와 그리고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즉 공항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해주는 백오피스 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겠네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네. 예, 공채 전형 특성상 크게 턴키로 뽑기 때문에 직무를 꼭 구체화하셔서 설정을 하셔야지만 자소서나 면접에 있어서도 차별화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직무 순환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 입사 후에는 당장 원하는 곳에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상세하게 풀어주셔야 좋은 평가를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네네네. 지원 전략,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네네. 점인데 방금 네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직무의 타겟팅을 확실히 하라는 점 외에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근데 직무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진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건 직무에 대한 이해였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좋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자소서를 막 쓰기는 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사실은 쓰게 돼 있거든요. 예. 자소서가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각 문항당 500자밖에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분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차별화된 자소서라든지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직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신데 생각 외로 지원자분들이 이 세부 직무에 대한 그 이해가 많이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또는 고객 입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표적으로 조직도도 다 잘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각각의 직무별에 이제 하게 되는 핵심적인 어떤 역할들과 플러스로 필수 역량들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내일 이제 지원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은 빠르게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셔서 세부 직무를 꼭 타겟을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경험을 이제 풀어내려는 전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뭐 저희가 계략적인 채용 공고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네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자소서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자소서 항목 보면서 네. 짚어봐야 될 점 그리고 뭐 수정이 필요한 부분 스스로 네. 생각하는 기회에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소서 난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500자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네, 글자 수가 사실은 500자라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 500자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거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문항별로 아주 상세하게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꼭 같이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각 질문별로 물어보는 바에 대답을 명확하게 한 문장을 꼭 제시를 해주고 예. 그에 따른 이제 백업 경험들을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500자라는 글자 수 분량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으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에피소드를 담는 것보다 내가 문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논리적인 구조가 뒷받침이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각 문항별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요즘 네. 회사들이 다 자기소개서 문항과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500자만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 자소서 별로 안 보고 스펙 보고 뽑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꼭 이렇게 예. 다 이렇게 뭐 일반화할 수는 사실은 없겠지만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굉장히 좀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취준생 네. 입장에서 예. 근데 금호 아시아나의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룹 공채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자기소개서 문항도 각각의 500자 그리고 문항 자체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자소서 채용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하진 않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지원 전략도 저희도 같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예요. 예.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물어본 바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려잖아요. 이거 스펙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닌지 이제 지원조차 안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꼭 지원은 해보실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당장 내일이니까 일단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항은 역시나 익숙한 친구죠. 지원 네, 동기 친구. 그렇습니다. 예, 이 친구는 굉장히 애증의 친구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동기가 맞아요. 뭐냐. 네, 아, 그쵸. 저도 동기가 있습니다만 회사에. 어쨌든 그 동기는 아닌 것 같고. 지원 동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네.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금호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만 묻고 있어요. 자, 지원 동기만 묻고 있다라는 건 지금 최근에는 사실은 기업이 이제 CJ나 뭐 롯데나 뭐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많이 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금호아시아나는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가장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기업에서는 인재를 채용을 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두 가지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일단 첫째는 역량에 대한 평가고 일을 소위 잘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오래 다닐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꼭 뽑아야 되는데 왜 꼭 우리 회사지? 조직 적합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예. 두 번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되 직무 역량도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업은 사실은 퇴사율 자체가 회사에 굉장히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채용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네. 취업난이 너무 뭐 이제 심하고 사실은 어렵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년 내에 퇴사율 역시 매년 최고치를 사실은 경신을 하고 그런가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지원자분들께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제가 지금 좀 살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부하다고 생각하시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인재상과 비전과 미션 이런 핵심 가치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꼭 분석을 하셔야 되고 네. 꼭 받아 적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재상입니다. 즉 실제로 사실은 채용 설명회를 좀 가봐도요. 네. 열정, 집념, 꾸준한 자기 개발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성적으로는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수행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세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500자니까 각각의 이제 글자 수 단위별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일단은 인재상을 반영한 나의 직업적 가치관을 100자. 그리고 내가 쌓아온 직무 역량이 우직하게 일관되게 쌓아왔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시는 게 네. 100자. 그리고 지원하는 산업이 항공산업이다라고 했을 땐 최근 이슈와 관련된 나의 인사이트가 100자. 그리고 왜 아시아나인지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각각 100자씩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강조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항공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우직하고 일관되게 쌓아온 저의 전문성을 조직 내 발휘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보람되고 사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성실, 집념, 끈기 이런 키워드들을 꼭 녹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글자 수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항목도 좀 이어서 살펴볼 텐데 네. 포부입니다. 네네. 포부는 제가 볼 때는 좀 중용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가 되겠다 이렇게 너무 과한 네. 욕심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소박한 거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열정이 수도 없어 있죠. 보이고 맞아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과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코 사실은 과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임원 달겠다 이런 네, 게? 네,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임원분들이 들어요. 위기의식 느끼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다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CEO가 되겠다. 갑자기 뭔가 나는 그냥 임원이 되겠다. 사실 임원이 되고 싶고 CEO가 되고 싶은 거는 모든 신입사원분들의 사실은 로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뜬금없이 그냥 소위 발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논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려는 거고요. 예. 이것도 좀 꼭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 BSC 관점을 이해를 하시면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세요.
네. 지금 BSC 관점이라는 거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예. 균형 성과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직원분들을 평가를 할 때요. 총 4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이 4가지 관점이 외부적으로는 재무, 고객 만족,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프로세스와 학습과 성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고민한 흔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소위 CEO가 되기까지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만족을 시킬 거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좀 잘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사 후 부분은 아마 일종의 역량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접근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입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가장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10년 후에는 CEO가 되고 싶은지 임원이 되고 싶은지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 2가지 정도 뽑아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역량을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쌓아서 결국은 기업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직무 관련돼서 조금 더 이걸 짚어드리면 예. 영업이다라고 한다면 거래 관계를 맺지 못했었던 분명히 신규 거래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신규 거래 지역의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 분석이 여기에 담겨져야 되는 거고요. 경영 지원의 경우에도 수익성이라든지 매출 검토라든지 관련된 어떤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지가 바로 이 입사 후 포부 문항에 적혀져 들어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째 항목을 이어서 좀 살펴보면 네. 직무 지원 이유 그리고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항목인데 네네네. 가장 많이 좀 취준생들이 이 항목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맞아요. 어떤 네,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적은 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좀 아예 꼭꼭꼭꼭 찝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반 지원직이라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경영 지원 관련된 업무예요. 그래서 내가 인사에 지원할 건지 재경에 지원할 건지 총무에 지원할 건지 관련된 어떤 전공이라든지 관리 역량이나 추진 역량 등에 대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 서비스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자료 분석 역량이나 기획 역량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왜 필요한 거냐면 여객, 화물, 어떤 인터넷 마케팅 그리고 이제 항공 서비스 관련된 클럽 멤버십, 네. 노선 수익 관리 이런 국제 업무 등과 같은 세부 직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어 역량도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여기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같이 꼭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공항 서비스직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예. 고객 접점과 백오피스 2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핵심 역량도 또 나뉘게 되는데요. 현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과 성별과 연령대의 손님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력이 필요한 거고 외국어 능력과 같은 국제적 감각이 그렇겠네요. 필요한 예. 거고요. 지원부서의 경우에는 이제 공항에 가보시면 항공기가 진짜 사실은 뜰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날씨도 이제 태풍이 갑자기 불어서 항공이 결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운항직의 경우에는 예.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플러스로 신체적과 정신적으로 강인하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우리 안전을 예, 그렇죠. 책임져야 되기 예. 때문이죠. 그리고 항공기술직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항공기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한번 500자니까 잡아드리면요.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는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앤서를 먼저 명시하는 게 100자. 네. 그리고 그 직무는 무엇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고 간단히 꼭 50자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250자 정도 그리고 내가 이 강점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다를 100자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직무가 우선이니까 직무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번째 항목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는 기업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묻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정했다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기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정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우리 타 기업의 경우에는 SK 1번 항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고 글자 수가 줄어든 축소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와 열정과 이런 평가 기준은 근데 사실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평가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목표 설정을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계획을 세웠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실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전적인 목표를 사실은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월하게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네. 이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명시해 주시고 그 상황을 유연하게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글자 수별로 한번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도. 네, 첫 문장 50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학부 생활이나 또는 인턴 생활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설명과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한 그 이유에 대한 배경을 100자. 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업무가 어렵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제가 성과를 내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았고 좀 더 높은 A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라고 꼭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웠었던 부분이 뭡니다가 100자가 들어가면 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가 100자, 그리고 그 결과 성과가 50자, 그리고 마무리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뭐뭐뭐뭐 직무에 기여하겠습니다. 마무리 100자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로 한 가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연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연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 혼자 소위 이 도전적인 목표를 내가 소위 잘라서 이걸 달성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중간 어떤 일정을 진척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다라든지 수용했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찾아봤다라든지 아니면 전문 서적을 찾아봤다라든지 이런 자원을 총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넣어주시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항목 살펴보면 네. 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뭐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윤리성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뭐 희생과 곤란을 수반을 하더라도 저는 성실하게 윤리 기준을 뭐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기준인 건 맞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더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 경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신념, 정직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다.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즉 그냥 단순하게 어떤 봉사 활동을 했거나 내가 어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컨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필기 시험을 봤다거나 그냥 이렇게 희생만 강조를 해서는 좋은 점수를 절대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치된 상황, 손해가 되더라도 윤리성을 따랐다. 일반화되어 있는 예시긴 한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학부 시절 동료들은 유료 리포트를 구매를 해서 과제를 제출했고 실제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방식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조사를 하는 그만큼 추가적인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내가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한 줄 추가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CSR 활동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그렇죠. 수익성하고 연결하는 그런 네.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서요. 네. 마지막으로 좀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얘기만 팩트로 전달을 하든 간에 네. 또는 금호 아시아나 얘기만 팩트로 전달하든 간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차별화된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어떤 문장을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나의 얘기와 금호 아시아나의 얘기를 어떻게 결국은 접점 포인트를 찾을 것이고 나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것이 차별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형 기간이
자소서를 내야 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초점을 맞춰서 네, 지금 진행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소서 합격을 하고 서류 통과를 하게 되면 뭐 면접이나 인적성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짧게 맞아요. 그 전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 네,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다면요. 저희 이제 직무적성과 한자 시험이 10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인적성의 경우 이제 금호아시아나 K세트는 사실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한 문항당 채 뭐 7, 8초 정도 안 되는 시간 내 풀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테스트고 한 가지 좀 유의점은 이제 오답 시에는 감점 여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빠르게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성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복잡하지가 않고요. 예 또는 아니오예요. 예 또는 아니오기 때문에 일관성 또는 비일관성만 걸러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항수 대비 시간에 압박을 가해서 진실성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한자 시험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원조차 안 하시는 경우는 절대 없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우리 생활 한자 위주라고 하고, 한자 능력 검정 시험으로는 3, 4급 수준이라고는 해요. 3, 4급 수준. 예. 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총 50개 문항인데 사실상 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서류를 합격하신 이후에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을 좀 간략하게 그렇죠. 살펴보면 우리 이제 1차 면접의 경우에는 역량 면접과 토의 면접인데 토론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우선 역량 면접의 경우는 BI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자소서 기반으로 경험을 구조화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봐주셔야 되겠고요. 3대3 다대다 기본 구조고 약 50분 정도 진행이 되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경험의 꼬리에 꼬리를 묻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자, 토론 면접의 경우에는 6명이 한 팀으로 20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해요. 예. 네, 주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날 당일날 이제 10가지 정도 넘는 주제 중에서 무작위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요. 5분 정도 준비 시간이 있고 찬반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6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고 그 뒤로 이제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어허. 해요. 그러니까 예. 정말 소위 발 떠는 거, 이렇게 뭐 남들 이렇게 보는 거 아하. 이런 것들도 다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역량 KSA 중에 애티튜드를 가장 좀 많이 평가한다라고 좀 미루어 그렇군요. 짐작이 가능하고요. 예. 자, 이제 2차 면접 살펴보면요. 예. 2차 면접은 보통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3대1 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성이고 다대다고 한 조당 30분 정도 보통 짧게 진행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좀 유의할 점은요. 이제 인성 면접이다 할지라도 역량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임원 면접에서도 역량 면접이 한두 문제 꼭 그렇군요. 나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항공정비기술직과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관련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4차 산업혁명이 항공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런 지원자분들의 역량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도록 또 물어본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자꾸 재촉해서 죄송한데 네, 시간이 얼마 안 죄송합니다. 남아서 네네네네. 신의 한 수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제가 좀 직무 역량 강화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쏙쏙 이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금호아시아나의 경우는 정말로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혹시라도 한자 시험이나 어떤 기타 이유 때문에 지원조차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무 하나 설정하시고 내 경험을 쓰고 빨리 써서 일단은 제출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24시간 넘게 남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꼭 지원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